건선. 개요. 건선은 비교적 재발을 자주 하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서 피부병이 생긴 피부의 위치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아주 다양한 원인 미상의 질환입니다. 건선은 붉은색의 발진이 나타나 점차 커지거나 뭉쳐서 동전 모양이 되며 점차 특징적인 하얗고 두터운 피부 껍질이 발진 위에 나타납니다. 피부 껍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두터워집니다. 건선이 주로 잘 생기는 피부 부위는 무릎, 팔꿈치, 엉덩이, 머리 피부입니다. 건선은 생긴 피부병의 모양에 따라 판상건선, 물방울형 건선, 농포성 건선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생긴 위치에 따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건선이 생긴 나이에 따라 조기 초발 건선, 만기 초발 건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선의 예방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피부에 상처를 입거나 과도한 자극을 주면 악화될 수 있는 점입니다. 또한 정서적 긴장이나 과로, 외상, 감염 등의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에는 대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즉 연고와 같은 국소제를 바르는 법, 광선을 조이는 법과 약을 먹는 내복요법 등입니다. 피부 구조. 정의. 피부에 작은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면서 발진 위에 새하얀 비듬 같은 피부 각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만성 피부병입니다. 좁쌀 같은 발진은 주위에서 발생한 새로운 발진들과 서로 뭉쳐지거나 커지면서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그동안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흔히 보는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증상. 건선은 대개 처음에는 지름 1cm 미만 되는 피부 위로 작은 좁쌀처럼 약간 솟아있는 발진이 나타납니다. 색깔은 약간 붉은색을 띱니다. 그 후 점차 이 발진이 주위로 커지면서 좁쌀 크기가 밤톨만 해지다가 호두나 계란 크기로 커집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새로운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는데 이것도 커지면 서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큰 계란이나 손바닥 크기만한 발진이 되기도 합니다. 방치하면 이보다 더 커져 전체 사지나 몸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진 위에는 하얀 피부 각질이 무수히 겹쳐서 쌓여 있습니다. 손톱으로 이 각질을 살살 벗기면 쉽게 벗겨져 나가기도 하며 때로는 단단하여 잘 벗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발진의 색깔은 대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데 그 정도는 아주 새빨간 정도에서 약간 붉으스름한 정도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건선은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진이 경과하면서 점차 발진 자체의 두께가 눈으로 보아도 증가하게 되며 손으로 만져도 두께의 증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홍반이라고 부르는 피부 병변의 붉은 색조, 인설이라고 부르는 피부 각질, 그리고 피부 두께의 변화를 보이는 발진이 대표적인 건선의 발진 양상입니다. 건선은 대개 환자에게 주가 드는 발진의 모양과 크기로 분류하는데 발진의 대체적인 모양과 크기로 보아 지름이 5cm 이내 되는 즉 500원짜리 동전 모양과 크기인 경우 화폐상 건선이라고 하며 이보다 더 커져 큰 판을 형성하는 경우 대판상 건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합쳐 판상 건선이라고 합니다. 발진은 대개 몸에서 대칭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무릎, 팔꿈치, 엉덩이, 머리 등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건선의 경과가 호전되는가 악화되는가는 위의 형태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첫째, 피부 위에 덮인 피부 각질의 감소 정도, 둘째, 붉은색의 정도가 옅어지는가의 여부, 셋째, 건선 부위 피부 두께의 정도를 본 후 결정합니다. 그리고 병이 침범한 피부의 크기가 피부 전체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원인. 병태 생리.
건선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알려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생명과학의 연구에도 새로운 연구 방법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이를 이용한 건선의 원인 규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규명에 따른 새로운 약재들이 개발되어 효과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건선의 원인이 완전히 밝혀져 건선이 완치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건선의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과 환자의 개인 생활과 관련된 외부 환경적인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건선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선의 70에서 80% 환자는 가족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환자의 개인 생활과 관련된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선 피부의 외상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상처를 입는 일이 많은데 이런 상처를 통한 피부 자극은 피부에 건선을 일으킵니다. 건선이 가장 잘 생기는 피부는 무릎, 팔꿈치입니다. 이 부분은 건선이 처음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피부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일이나 학업, 작업, 심지어 운동 등 모든 일상의 일이 이 피부 부위에 크건 작건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 보면 왜 이 부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빈번히 건선이 생기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밖에 머리와 엉덩이에도 많이 생기는데 이 역시 매일 머리를 매만지거나 빗질을 하며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등 피부 자극을 주로 받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도선염, 인후염 같은 감염증, 건조한 기후, 건조한 피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피하면 건선을 막거나 발생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선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위의 여러 가지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선에서 어떻게 하여 피부 각질이 쌓이는 병변이 형성되는 것일까 하는 점에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건선은 위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피부 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피부의 각질 형성 세포는 일정한 주기가 있어서 세포가 분열하여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 그 세포는 자기의 일생을 마친 후 마지막에는 비듬과 같은 피부 껍질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건선 환자는 정상인보다 무려 5에서 8배 정도 빠릅니다. 즉, 세포가 너무 빠르게 증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포가 정상적인 기간 동안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빨리 자라버려 비듬과 같은 각질이 겹겹이 쌓여 떨어져 나가는데 이것이 건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등장한 것이 세포의 증식을 느리게 하기 위한 약제인데 여러 가지 항암제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는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효과에 비하여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있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T보조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건선의 원인에 주로 관여합니다. T보조세포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며 이런 면역 물질들이 피부 각질 세포의 증식을 일으킵니다. 최근에 건선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이클로스포린은 이런 T보조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며 면역 물질들의 분비도 억제합니다. 그 결과 피부 각질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건선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1997년 미국 FDA에서는 사이클로스포린의 건선 치료 효과를 인정하여 건선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진단. 피부병은 다른 내부 장기 질환과 달리 피부에 나타나므로 눈으로 그 모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선의 진단도 피부에 나타나는 형태로서 우선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치료와 이유가 다른데 이러한 건선의 종류를 임상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임상적 진단에서는 병변의 모양, 병변이 생긴 장소, 병의 경과와 병력 등이 진단에 가장 필수적입니다. 병변의 모양 1. 건선의 진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병변의 임상적인 모양은 몇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좁쌀 크기로 시작하는 피부 위로 돌출된 발진, 발진의 붉은 색조, 발진 위에 덮인 새하얀 피부 각질, 쉽게 벗겨져 나가는 피부 각질, 점차 두꺼워지는 피부, 그리고 심하지 않은 가려움증 등입니다. 이러한 발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커지거나 주위의 발진과 합쳐져 큰 병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모양을 가지는 경우 판상형 건선이라고 하며 동전 크기의 경우 화피상 건선이라고 하고 큰 것은 대판상 건선이라고 합니다. 병변의 모양 2. 개인에 따라 다르고 같은 사람에서도 시기 또는 치료 여부와 병의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붉은 색조가 강한 경우도 있으며 유난히 피부 각질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각질과 붉은 색조는 덜한데 피부가 유난히 두꺼워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판상형 건선 외에 농포가 전신에 생기는 경우 전신성 농포성 건선이라고 하며 손발바닥을 중심으로 국소적으로 생기면 국소성 농포성 건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 피부가 붉은 색조를 띠면서 피부 각질이 무수히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박탈성 건선이라고 진단합니다. 병변이 생긴 장소. 건선의 발진은 처음에는 좁쌀 크기가 커지거나 서로 합쳐져서 호두 또는 손바닥 크기의 커다란 병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방울 크기로 계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농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변이 생긴 장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건선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팔꿈치, 무릎, 엉덩이, 머리에 많이 생겼다고 답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진찰하여 병변의 임상적 특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의 피부 부위 이외에도 손발바닥, 성기, 정강이 부위, 손발톱 등은 건선이 흔히 생기는 부위이므로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손톱 표면에 생긴 건선 갈라지고 붉으스름해짐. 건선이 머리에 오는 경우 비듬이 많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소년 간 머리에 비듬이 있어 치료 피부약으로 치료하였는데 최근 팔꿈치에 병변이 생겨 건선으로 진단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 병변을 보고 건선으로 진단하기는 쉽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글쓴이가 경험한 환자 중에는 머리와 손톱에만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도 머리에 생긴 것을 비듬으로 오인하였으며 손톱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발바닥과 손발톱, 특히 발바닥과 발톱의 경우 무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방울양 건선의 경우 팔꿈치나 무릎보다 몸과 사지에 흩어져 여러 군데에 많은 발진이 생깁니다. 전신성 농포성 건선은 몸과 사지에 급속히 생기며 국소성 농포성 건선은 주로 손발바닥에 생깁니다. 경과. 예후.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악화되는 수가 많으나 때로는 저절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후는 건선의 형태, 생긴 부위, 환자의 나이, 치료 반응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합병증. 건선 환자에게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선이 피부에만 생기는 병으로 생각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건선 환자에게 독특하게 생기는 관절염이 알려져 이를 건선 관절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건선성 관절염 손가락 끝마다 중간 부위의 염증과 손톱 발육 이상을 보임. 건선 관절염 소견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손발가락의 관절 중 일부 좌우 비대칭적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건선 병변이 눈꺼풀이나 결막에 나타나 결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증 건선에서는 순환 장애로 인하여 발목이 부어오르거나 전신 부종이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치료. 건선은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서 건선 자체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용상 혹은 정신 건강상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건선은 질병의 역사상 가장 오래전에 기술된 병의 하나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치료법은 획기적인 치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선 자체가 재발하는 병으로서 재발을 늦출 수는 있어도 재발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성 재발성 질환인 건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효과는 좋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이 장기적인 면에서는 더 바람직합니다. 건선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약을 바르는 국소치료, 광을 조이는 광치료, 약을 먹는 전신치료, 위의 방법들을 경우에 맞게 복합한 복합치료와 기타의 방법으로서 아주 드물게 시행하는 기후요법, 온열치료 또는 투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선의 치료법 1. 국소치료법 2. 광치료법 3. 전신치료법 4. 복합치료법 5. 기타 기후요법, 온열치료, 투석 등. 인간은 질병이 발생하면 약을 먹는데 이와 같은 약의 전신 투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용된 방법입니다. 피부병의 경우 과거에는 식물을 찧어서 그 즙을 피부병이 난 부위에 바르는 방법과 같이 동물, 식물, 광물들을 직접 환부에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현재에는 크림, 연고 또는 로션 등의 국소치료제를 개발하여 환부에 도포하고 있습니다. 광치료법은 인간의 질병 중 거의 피부병에만 쓰일 정도로 독특한 치료법입니다. 즉, 건선이 생긴 부위에 광선을 쪼이는 것입니다. 건선이 햇빛을 쪼인 후 좋아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분석한 결과 햇빛 속의 자외선이 건선을 낫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치료법은 이 사실을 응용하여 자외선을 방출하는 형광등과 비슷한 인공등을 만들어 환부에 쪼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광치료법은 광화학요법으로서 광선에 예민해지는 성분이 있는 광감작제를 먹은 후 그 성분과 반응하는 특수한 자외선 광을 쪼이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화학요법과 광요법이 합쳐졌으므로 광화학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광화학요법에는 다시 광감작제를 건선 부위에 바른 후 자외선을 쪼이는 국소광화학요법, 광감작제를 먹은 후 자외선을 쪼이는 전신광화학요법, 광감작제를 목욕물에 타서 목욕 후 자외선을 쪼이는 목욕광화학요법이 있습니다. 예방법. 피부 자극이나 손상은 건선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건선을 악화시키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편도선염이나 인후염 등이 후에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염증을 조심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건선이 악화되므로 건조하지 않도록 피부 보습제를 자주 발라줍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는 건선을 악화시키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제들을 피하도록 합니다. 건선 환자는 계절에 민감합니다. 특히 겨울철의 악화가 잘 되므로 겨울철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